네, 일로 만난 사이 8부작이었죠. 이효리 씨로 시작해서 김원희 씨로 마무리됐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시작과 끝이었지 싶어요. 김원희 씨 편이 너무 궁금해서 안동에 직접 가봤어요. 하회마을 목화밭에서 진행이 됐는데 날씨가 그날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회마을을 그 겉에서만 봤던 것 같아요. 그 안쪽으로 막 버기카 같은 것도 타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일로 만난 사이가 진짜 일만 하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조금 그 출연자들하고 말을 해볼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일을 하다가 참을 먹고 때 또 토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일을 하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토크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밥 먹으면 밥 먹을 때 또 토크를 하고 끝이 없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의 녹화가 쉬는 시간이 있어요. 아예 이렇게 끊고 가느라고 대기실에 가서 쉬고 막 이러는데 이 녹화 촬영은 아예 쉬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계속하고 있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증거가 이 모카입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모카가 이렇게 송이송이 밭에 하나가득 이렇게 피어 있는데 이걸 이제 김원희 씨하고 유재석 씨가 막 따는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떤 남자분이 막 밭으로 들어가시더니 그 모카를 막 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허락 안 받고 저래도 되나 그랬더니 그분이 주인장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싶어서 보고 있는지 알고 이걸 저한테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게 집에 걸어 놓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 놓고 있다 갖고 왔어요. 근데 진짜 이 모카 밭에서 일하는 걸 어떻게 아이템으로 삼으려고 했는지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유재석 씨하고 김원희 씨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쉴 틈이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저희는 이제 멀리 있는 거였거든요. 그 현장이 이렇게 그 방송에서 보면 이렇게 목화밭이 큰 목화밭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텝이랑 카메라는 다 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스텝이 여기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텝은 토크를 이어폰으로만 듣고 있고 어떤 요청도 없고 어떤 개입도 전혀 없는. 그러니까 유재석 씨하고 김원희 씨의 온전한 수다 한판인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사장님이나 뭐 주인께서 뭔가 얘기를 하시면 이제 그런 또 토크가 진행되고 그러다 이제 방향을 이제 이분들이 바꾸면 이 스텝은 이제 다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카메라가 있으면 이제 작가, 뭐 제작진, PD 이런 분들이 다 뒤에 있다가 또 다 뛰어가는 거예요. 같이 이어서 다 이동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날 날씨가 그래도 선선한 편이었는데도 햇볕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편인 염전밭에서의 그 스태프들은 어떤 고행길이었을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일로 만난 사이 이 녹화가 금요일이었어요. 그런데 방송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재석, 김원희 씨가 금요일에 녹화를 하고 토요일 방송에는 허재, 지석진 씨가 나오는 편이 방송이 되니까 이 제작진은 녹화하고 이제 밤에 뭐 이제 야밤에 돌아왔겠죠. 새벽에 돌아와서 그 이제 또 방송할 거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진짜 초인적인 그런 진행 상황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랬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안동 하회마을 꼭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유재석, 김원희 씨가 함께 했던 공감 토크쇼 놀러와 월요일 밤의 최강자였었는데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정말 8년간 방송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KBS 그리고 SBS 힐링캠프가 생기면서 놀러와의 인기가 조금 주춤했어요. 예전 MBC 전 사장 김재철을 비롯한 임원들이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예요. 제작진에게 지금 녹화하고 있는 그 회를 마지막으로 폐지한다. 그 다음에 또 녹화도 준비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녹화까지만 하고 하지 마라. 그래서 제작진도 진행자도 그날 녹화가 마지막인 걸 모르고 왔던 거죠.
그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종용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김원희 씨하고 유재석 씨가 그렇게 헤어졌던 거잖아요. 매주 만나는 사이였다가. 할 말이 많았겠죠. 시청자도 궁금한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김원희 씨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 방송계가 김원희 씨한테 왜 이렇게 무례한지 모르겠어요. 놀러와를 그렇게 오래 진행하는 동안에도 변변한 상 한 번을 주지 않았어요, MBC가. 그리고 자기야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도 2000 몇 년에 김용만 씨하고 김원희 씨가 같이 최우수상 한번 받았을 거예요. 저는 미우새 어머니들도 받는 대상을 김원희 씨에게는 왜 SBS가 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김원희 씨의 살림구단 만물상 TV조선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도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정말 오랜 기간이잖아요. 290회더라고요. 근데 290회가 끝날 때 김원희 씨가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이렇게 일상적인 멘트로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근데 자막은 알찬 정보로 시즌2로 만나 뵙겠습니다 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김원희 씨가 시즌2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김원희 씨가 종영을 알고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나 왜 김원희 씨한테 이래요? 내가 김원희 씨를 너무 좋아해서 너무 화가 나. 근데 진행자잖아요. 진행자한테 이러는 건 진짜 너무한 거잖아요. 제가 장도연 씨 때문에 비난했던 방구석 일렬도 변영주 감독이 하차할 때, 그리고 윤종신 씨가 하차할 때는 정말 예를 다해서 잘 마무리했어요. 근데 이 만물상도 왜 이래? 김원희 씨 장점은 공감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출연자에 대해서 파악도 잘하고, 그리고 그 만물상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놀러와를 진행했을 때보다 정말 아는 것이 많아진 거예요. 모르는 게 없어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진짜 만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이제 그런 진행자가 된 거죠. 그런 이제 높은 능력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원톱 진행이 가능한 MC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패널, 또 전문가, 방청객 이렇게 다 아우를 수 있는, 다른 보조 진행자 없이, 아무 도움도 없이 그런 진행자가 많지 않은데, 손으로 꼽아보자면 여성 진행자 중에서는 정은아 씨, 지금 나는 몸신이다 진행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박미선 씨가 되고 김원희 씨가 돼요. 근데 이 세 분이 그다지 일이 많지 않아요. 저는 그게 정말 의아해요. 왜 능력이 있는데 일을 주지 않고 정말 겹치기 출연 막 진짜 틀 때마다 나오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김원희 씨는 최근에 소속사가 없다고 일로 만난 사이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소속사 없다는 것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소속사가 참 대단한 일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이번에 동상이몽에 패널로 김원희 씨가 출연을 했어요. 근데 이제 패널이니까 자기 이제 게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부부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다른 출연자 강남이나 여러 출연자 다 고루 챙기고 그냥 진행자였어요. 그냥 진행자로 거기 앉혀주면 좋겠더라고요. 그 SBS CP님, PD님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출연자 교체 희망합니다. 김원희 씨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재석 씨하고 앞으로 꼭 프로그램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유재석 씨는 정말 그럴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PD님이 좀 용기 좀 한번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김원희 씨랑 유재석 씨를 기용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이상하네요. 이상한 말이긴 합니다. 김원희 씨, 앞으로 김원희 씨의 역량이 발휘될 좋은 프로그램 조만간에 만나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